경제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새로운 상황이 지금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얘기를 드리고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이메일도 안 본데 이걸 볼까 싶어가지고 지금 앞부분에 다시 한번 남기려고 합니다. 그 전기기사 전기기사 시험 보고 제가 지난번에 정리를 이런 식으로 노트 정리를 해서 하세요라고 했더니 제가 노트 정리한 거 좀 공유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지금 메일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이 노트는 저에게 맞는 노트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건 아니에요. 가장 단적인 예를 알려드리면요. 보내드리는 여섯 과목 중에 회로 이론 보시면 양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네, 회로 이론 양이 굉장히 적어요. 맞죠?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왜 적냐면요. 회로는 제가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이미 박혀가지고 따로 적을 필요 없는 것들은 아예 안 적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회로 이론 내용이 굉장히 부실할 거예요. 제어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어도 굉장히 내용 부실할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건 굳이 안 적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맹신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들 되려 이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이것만 달달 외우세요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학원 관계자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뭐 공부하기 위해서 써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정리 노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뜻을 제가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노트를 받으신 분들은 이걸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노트를 만드세요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노트. 절대 이 노트를 그대로 이것만 갖고 공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기억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누구는 그렇게 한다 또.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자, 저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제 질문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튜브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빼먹었는데. 예. 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얼마 전 수변전 설비 용량이 1300kW인 업체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면 합격시키겠다고 해서 전기기사로 경력 1년이 넘었기 때문에 2000kW 미만이어서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사실 1300이면 1500이니까 처음에 경력이 없는 사람도 가능은 한 거죠. 사실은. 네. 나중에 해당 업체에서 전기기술협회 문의한 결과 위탁업체는 경력 2년 이상 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했습니다. 위탁업체는 그래요. 네. 그럴 리가 없다고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해당 기업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전문 업체를 통해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용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취업이 안 됐는데 아무리 관련 법규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도 보통 시설물 관리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텐데, 그렇다면 아파트 전기 안전관리자도 전기 기사로서 경력 2년이 이상이 되어야만 선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경력 2년 무제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거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경력 2년 풀어요? 이거 경력 돼요? 그래서 2년 풀고 빨리 무제한하고 싶어요. 지금 얼마 남았어요? 자, 산업기사는 경력 4년이죠. 또 이거 경력 인정되나요? 막 이러면 계속 질문 들어오고 막 이래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무제한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안전관리자 무제한. 예전에는 2021년 이전,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그 사람들은 과거 취득 이전의 경력이 인정이 돼요. 50%까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21년도부터 바뀌었고 21년도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한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돼요. 경력만. 그런데 취득 이후 경력이라는 게 취득한 다음에 일어난 건 그냥 100%로 인정은 되지만 이제 여기서 뭐 저거 나오죠. 80% 나오고 막 그러죠. 그런 것들은 이 경력 내용하고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이후의 경력을 100%로 해가지고 받아서 2년을 채우신 분들에 한해서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전기 안전관리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뀌었습니다. 전기 안전관리자예요. 그래서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그게 바뀌었는데, 자, 전기 기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사의 경우 기사 경력이 2년이 다 되면 2000kW 이상 무제한으로 선임이 가능하고요. 1년까지는 2000kW 미만까지죠. 미만. 그러니까 2000kW가 포함 안 되는 거죠. 자, 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숫자에 약하죠. 네. 여러분들 이게 숫자에 대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기억이 나 맨날 이래. 큰일 났어. 자, 0년 따자마자는 어디까지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1500kW로 알고 있는데 1500kW 미만까지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것도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자, 이 선임을 한다는 건요. 상주 선임을 말합니다. 자, 요 얘기를 먼저 또 해드릴게요. 잠깐만, 이게 갈래가 빠져나가는데 이 얘기 먼저 해야 되나? 잠깐, 요 얘기 먼저 할게요. 이거 이후로 얘기하고 질문의 내용은 그거 아는데 요거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뭐 얘기할 거냐면, 자, 아까 이거 취득 이후 경력만 이게 인정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요 부분 좀 말씀드릴 건데 전기 안전관리자로서는 자격증 취득 후 기사는 2년, 산업기사는 4년, 취득 후 이렇게 되어야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앞으로 그 몇 와트 이런 걸 말씀을 드릴 거고, 전기 기술 경력자는 얘기가 약간 달라요. 이거 이후 취득 후 경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력자는 좀 얘기가 다르다고요. 얘는 과거 경력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50%짜리도 인정되고 80%짜리도 인정이 돼요. 제가 최근에 저를 물어보려고 좀 다른 걸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과거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요거를 좀 되살릴 수 있을까 했는데 기술 경력에서는 인정이 돼요. 그래서 중급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바로. 그런데 안전관리자는 취득 후 경력만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것도 물어봤어요. 저 군대에서 유선 가설병이었는데 군대의 경력도 80%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기술 경력일 거예요. 그러니까 초급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 이거를 특급이냐, 이걸 따질 때 하는 얘기고 전기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얘기라고요. 얘는 취득 후 경력 2년이라고요. 과거 경력 인정해 주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기술자이냐를 말하는 것 뿐이라고요. 이거 자꾸 헷갈리시는데 여러 번 제가 영상 만들었는데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기술 경력자를 말하는 거는 과거 경력이 인정돼요. 50% 인정되고 80% 인정됩니다.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과거 경력 인정 안 된다고요. 21년도 이전에 딴 사람만 인정돼요. 아셨죠? 자, 요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거는 넘어가고 이제 다시 일로 옵니다. 이분이 이제 질문했던 그 부분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초중 고급 특급 이거는 빼고 이거 빼고 전기 안전관리자로 이제 넘어왔을 때 이제 내가 땄어요. 따고 나서 저 1년 됐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딸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1,300 이면 사실 이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임하는 상주 선임이 됐을 때의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뒤로 가면요. 전기 안전관리 의무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는 이제 자기가 안전을 하는 거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 건물을 한번 보자고요. 이 건물에서 75 킬로와트 미만으로 만약에 쓰고 있다. 그러면 선임 의무가 아예 없어요.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이건 면제인 거예요. 예, 이런 데는 어디냐면요. 아파트 앞에 있는 아파트 상가 있죠. 단층에 막 7개 정도 6-7개 정도 있는 상가들. 이런 게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이런 건 선임 면제예요. 선임 안 해도 돼요. 자, 75 킬로와트가 넘고 1000 킬로와트 미만이면 예. 이게 1000 킬로와트 맞나? 또 헷갈리네 또. 자, 숫자는 알아서 하세요. 1000 킬로와트 정도까진가 이걸 거예요. 이거 하면은 위탁이 가능해요, 위탁. 예. 외주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안전 관리를 맡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1000 킬로와트가 맞다면 헷갈리네. 자,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이게 막 그 대본 쓰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숫자를 제가 잘 못 외워서. 자, 하여튼간 1000 킬로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1000 킬로와트 이상이 되었을 때 네.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제 위탁이 아니고 상주 선임이 있어야 돼요. 상주 선임. 네. 선임자가 그 건물에 상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탁을 갈 때는 이 선임자가 상주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일 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서 뭐 체크만 해 주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하는 게 보통 개인 위탁하는 요 자리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한 건 요쪽이고 아파트나 이런 뭐 공장이나 무슨 회사 이런 데는 전부 다 이거예요. 상주 선임. 1000 킬로와트가 넘거든요. 근데 상주 선임을 할 때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갈려요. 상주 선임을 하는데 전기 안전관리자가 이 건물에 전기 안전관리자 이 건물에 개인 완전히 이 건물에서 고용을 해서 이 개인이 상주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이분의 질문의 말씀대로 예. 어디 있어요? 어디. 예. 1300 킬로와트면 이분이 해 가지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들어가도 돼요. 상주하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1000 킬로와트 이상인데 건물에 이 사람이 개인으로 직접 전기 기사를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상주를 하면 오케이. 그러면 1300 킬로와트일 때 지금 질문자님 말씀대로 상주 선임을 할 수 있는데 건물이 대부분 건물주가 자기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건물주들이 대부분 공대 출신의 뭐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돈 많은데 건물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가졌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시설들이 있고 잘못하면 주변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선임자를 다 고용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전기도 고용하고 뭐 시설도 고용하고 영선도 고용하고 막 고용해야 돼요. 소장도 고용해야죠, 당연히 이 사람들 하려면. 왜냐면 이 사람들 고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급여 나가고 이런 거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다 이 건물주가 이제 고용을 하려면 비용이 장난 아니게 들죠. 그죠? 그래서 건물주들은 뭐를 하냐면 위탁 관리 업체에다가 이거를 맡겨요. 위탁 관리 업체. 그럼 위탁 관리 업체는 여러 인원과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접 다 고용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주들은 대부분 위탁 관리를 해요. 예. 그래서 위탁 관리하는 회사들 있죠. 뭐 아파트로 치면 뭐 우리관리, 뭐 무슨 관리, 무슨 관리, 뭐 아주 종합관리인가 뭐 거기도 있고, 뭐 현대 뭐 그쪽도 있고, 뭐 관리 회사들이 이게 위탁 관리 회사들인 거예요, 이 관리 회사들이. 그럼 이 관리 회사들은 여러분이 지금 뭐 아파트 관리나 이런 거 들어가면은 이게 이 아파트에서 고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관리에서 이 관리 회사에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위탁 관리 업체는 예, 개인 이런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업체들은 무조건 무제한이 다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왜요? 요거랑 똑같으니까. 위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개념이 여기가 개인이면 여기는 관리 업체라는 큰 걸로 들어오는 거라서. 그래서 위탁을 주는 이런 관리는 전부 다 무제한이 풀려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 년밖에 안 됐을 경우 예, 지금 질문자님의 그걸로는 못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위탁 관리가 아니라 아까 그 케이스. 건물주가 시설 관리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다 해 봤어. 네. 거기다가 격리 아가씨만 딱 두면은 예, 급여랑 이것도 다 돼. 그러면 건물주가 하나 있고 그리고 격리 직원 하나만 딱 놔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직접 전기 기사를 고용을 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건물주가 직접 다 관리한다. 이거를 자치 관리라고 합니다. 자, 딱 봐도 위탁 관리가 많겠어요. 자치 관리가 많겠어요. 건물주들이 그 기술자고 뭐 내가 저 관리 다 할 수 있어 나 혼자.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저 관리는 못 하겠으니까 저 위탁을 맡겨야 된다. 이 사람이 많을까요? 예. 거의 위탁 관리가 많단 말이에요. 자치 관리가 별로 없어요. 아파트도 자치 관리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세대 수가 적은 데나 그렇게 하지 예, 대부분 이거 위탁을 주게 돼요. 그리고 자치 관리가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자치 관리 잘 될 것 같아도 이게 가다 보면은 여기서 예, 뭐가 생기죠. 예. 뭐가 생기냐면 우리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또 용어가 요새 생각이 안 나서 예, 그 뒤로 빼돌리는 막 그런 것들 있죠. 예.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걸? 하여간 그 나쁜 짓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꾸 생겨요. 왜냐면 자기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공금에 손을 대고 횡령을 하면서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자치 관리 안 되겠다. 우리 위탁 관리로 넘기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어찌 됐든 예, 자치 관리를 하게 되는 곳에서는 예, 질문자님 말씀대로 전기 기사가 1 년만 돼도 예, 1,300 킬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위탁 관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무제한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지원하신 회사가 예, 지원하신 회사가 시설물 관리 전문 업체 그쵸. 시설물 관리 전문 업체에다가 지금 위탁을 준 거란 말이에요. 직접 채용한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채용하면 뭐죠 이게? 이게 자치 관리인 거예요. 이거는 위탁 관리인 거고요. 위탁 관리는 위탁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요 부분 요 부분 개인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람은 2 년이 넘어가야 무제한이 되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걸 위탁을 받는 사람이 대충 해 가지고 그 정도는 못한다 이런 거죠. 그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상관없이 무조건 2 년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아파트도 그러냐? 아파트가 관리가 자치 관리를 제외한 곳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자치 관리 거의 없어요. 네. 진짜 눈을 씻고 찾아보면 가끔 한둘 보입니다. 가끔. 대부분 위탁 관리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서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자치 관리는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가끔 있는 데도 있어요. 워낙 이제 청렴하게 잘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는데 글쎄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래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알고 계신 거 요 내용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예. 좀 궁금증이 풀리셨을까요? 궁금증 풀어드리고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많이 넘겼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이메일 주소까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메일 주소 꼭 보세요. 이메일 주소 여기 나옵니다. 이메일 주소 묻는 분들 꼭 보세요. ksjun3610이고요. 네이버닷컴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좋은 정보, 좋은 답변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